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촉법소년. 요즘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사회적 문제로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초등학생이 자동차를 훔쳐서 주행하다가 잡혔는데 훈방됐고, 그 자동차 많이 파손됐던데요. 외제차던데. 그것도 어떡하나요? 거기다가 풀어줬더니 3일인가 4일 만에 또다시 친구 아빠 차 훔쳐가지고 운전했다 잡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라는 이유로 소년보호소인가 거기다 넣었다라는 게 요즘에 기사에 다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좀 핫한 드라마죠.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짤로만 보고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만 많이 보다가 이번에 한 회차를 보게 됐습니다. 바로 6화였어요. 이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난 그거 안 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스포일러가 아니고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촉법이들이 남의 차 운전하고 난리를 부리다가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됐더니 학교에서 위원회가 열리잖아요. 당연히. 부모들이 와서 우리 애는 아닌데 안 그럴 건데 화도 냈다가 회유도 했다가 반성하는 척도 했다가 막 이러는 내용들입니다. 보는 내내 답답하죠. 대한민국 현실로 바라봤을 때 촉법이는 이렇게 참교육이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런 영상도 봤어요. 촉법이 새끼가 경찰한테 때려봐. 이거 풀고 나랑 맞짱 한번 끄자. 막 이런 말을 해버려요. 우리는 그동안 촉법소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으로 많이 다뤄왔습니다. 촉법소년, 소년범. 정말 바꾸려고 노력도 많이 해왔죠. 촉법소년과 소년범은 다르다. 법령 자체가 다르게 돼 있으니까. 소년범, 연령 하향하는 거. 소년법 폐지만 시키면 안 돼요. 촉법소년이 남아있으니까. 그랬더니 촉법소년도 폐지하자. 사실 좀 어렵죠. 촉법소년은 전 세계에 다 있다 보니.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골자가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달라.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도 그거 청원 모았어요. 돌파됐죠. 법사위요? 계속 무시합니다. 6개월 연장, 6개월 연장, 6개월 연장. 안 해요. 이제는 제가 청원 같은 거 여러분한테 도와달라고 잘 안 하죠. 제가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편하게 뭐하러 해요. 해봤자 의미도 없는데. 그 높으신 분들이요. 법사위에서 계속 계류시킵니다.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계속 지나갑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나라님, 이제 대통령님께서 갑자기 이제 그 내용을 얘기했죠. 하향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거에 대해 검토해라. 성평등위원회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열렸고 결과는 아니요. 현행 유지요. 의미 없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반발하는 이유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무언가 매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요. 촉법소년 하향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정하고 있는 강력범죄 있죠. 강력범죄만큼은 똑같이 성인처럼 처벌해라. 이게 어떻게 고의성이 없냐. 이게 어떻게 실수냐. 애가 하는 실수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그 얘기도 되게 많이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네가 이야기할 것도 그러면 또 촉법이 얘기냐? 아니요. 오늘은 제목과 동시에 같은 내용입니다. 촉법이를 키우는 건 누구인가라는 되게 심도 깊은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동안은 촉법이 자체가 나와서 촉법이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만 봤습니다. 도대체 저 촉법이는 왜 저러는 걸까? 우린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게 되거든요. 결과만 보고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지는 일들만 계속 겪어왔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천팔사님 기억하시죠? 안 돼, 돌아가. 이런 말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통쾌하고 후련해해왔던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찍게 되는 이유는요. 촉법이를 누가 키우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김원이 왜 이런 사건을 방송을 했지?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드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영상만 봤을 때 그 영상 내용으로만 얘기하면 저 이거 절대 방송 안 찍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가 아닌 거거든요. 제가 오늘 바라보고자 하는 그 시각은 촉법이가 잘못하면 누가 그걸 제대로 가르쳐야 되죠? 1차적으로 부모입니다. 맞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 좀 살아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촉법이가 한 실수에 대해 큰 일이 아니면
많이 지나가 줍니다. 훈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얼마 전에 뭐 박물관인가? 어떤 명장 그림분 그거 있었는데 아이가 거기서 뭐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그걸 이제 좋게 그냥 지나가셨다. 혹은 되게 값비싼 자동차가 있었는데 거기서 뭐 긁었던 걸 그냥 좋게 지나간 것도 있다. 여러 가지 미담들도 들리죠. 우리 모두도 알아요. 아이들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그 부분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촉법이를 악용하면 여러분은 분노를 느끼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주고 올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는데 너의 그 실수를 한 번은 내가 용서해 줄게. 제발 다시는 그러지 말고 올바르게 성장하렴 이라는 이 마음을 촉법소년이라는 그 다 법령 하나 가지고 악용을 하면 여러분은 그래도 합의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선처해드리죠. 뭐 세상에 그럴 인간이 있을까요? 오늘 이 방송을 제가 모자이크를 진하게 일부러 했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수 있겠죠. 아니요. 저는 예의는 다 지킬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니들 그 촉법이들 6명 중 아직 가장 세게 저질렀던 니들 3명. 이 영상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이상 이 영상은 계속 남아있을 거야. 성장하면서 다시 봐. 니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그리고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가는지 너희들 봐. 두 번째, 그 촉법이들 부모님 이 영상 보면 전 제발 조금 얼굴이 빨개지셨으면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내가 너무 다른 거 생각 안 했나? 내가 지금 너무 기싸움하는 거 아닌가? 한 번쯤 돌이켜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릴 건 아이들도 크면서 들을 거예요. 볼 거예요. 지릴 거니까. 안 부끄러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오래 방송했죠. 저 자료나 근거 없이 이렇다라고 말 안 합니다. 근데 왜 공개 안 해? 라고 하실 수 있죠. 제보자 신변 보호 때문입니다. 당신들 지금 찾고 있잖아. 누가 지금 그거 유출해서 뿌렸어. 이거 찾고 있잖아요. 제보자 신변 보호 해야 돼서 저는 그거는 공개할 생각은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는 말은요. 다 직접 들었고 직접 자료를 받았고 내용을 다 확인한 실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5월 23일) 오후 5시 54분 가게로 3명이 들어왔습니다. 주변에서 성이다 약간 얼룩말무늬 옷을 입은 촉법이가 냉장고 문을 열더니 물을 딱 짚고 오른쪽을 봅니다. 같이 온 사람이 아니고요. 원래 있던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 눈치를 슬쩍 보더니 다시 내려놔요. 안 만집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이 있는 장소로 쭉 주변을 살펴보며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은 이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그냥 가게에 뭐 사러 온 애들 뭐 이 정도의 느낌? 뭐 거의 다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얼룩말 옷을 입은 촉법이가 가게에 있는 장난감 칼 있죠? 그걸 들고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예, 이곳은 포항에 있는 무인상점입니다. 무인상점 요즘에 많이 있죠. 뭐 제가 인터넷에 있는 좀 왜 그런 댓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인상점을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올바르게 이용하면 아무 문제 없는 24시간 열려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비치되어 있는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은요, 물건을 찍고 마실 음료를 결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근데 확인했어요. 마시는 값싼 음료들은 실제로 카드로 결제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나머지들은 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별 문제가 없어요. 철없는 학생들의 행동이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요, 온 가게에 있는 물건들을 다 뜯기 시작해요. 여기가 놀이터가 돼버립니다. 장난감이 널려있죠. 그냥 마구잡이로 뜯고 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인 가게입니다. 촉법이들 3명이 있죠. 앉아있는 2명. 쟤네들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 뜯어서요. 공 던지기 하고 있습니다. 그 캐치볼이라고 아시죠? 캐치볼 던지기를 둘이 하고 있습니다. 뭐가 부서지거나 말거나 막 던지고 있습니다. 뭐 접시 같은 거 날리고요. 던지고요. 온갖 난리를 부립니다. 촉법이들입니다. 아, 초딩인가? 중1이요. 중1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세게 던지고 어딘가에 탕 박히면 웃고 뭐 쓰러져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자, 그러다가 가장 뒤에 있던 촉법이도 요상한 짓을 합니다. 저를 떨어진 거는 안 주워요. 저렇게 놀고 있던 상태에 보셨나요? 저 맨 뒤에 있던 촉법이 손에 뭘 들고 있냐면 그 파는 저거 눈 스프레이 같은 거 아시죠? 눈 스프레이 같은 거. 그걸 갑자기 뿌려버립니다. 바닥에 축 하고 떨어지죠. 못 보셨나요? 저걸 왜 이렇게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축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좋다고 웃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문제의 촉법이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아까 그 스노우를 뿌렸던 촉법이가요. 그걸 가지고 다시 포스기로 옵니다. 아, 이 아이가 미리 쓰고 잘못한 거지만 바닥에 그런 거 미리 써보고 결제를 하나구나. 결제를 하나보다 라고 저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툭 찍더라고요. 그리고 물건 가격을 휙 보더니 X를 누릅니다. 이것만 그랬냐고요? 아니요. 값싼 음료수 마시는 거 제외하고 전부 다 딱 제가 다 봤거든요. 딱 찍고요. 얼마인지 보고 끕니다. 그리고 가지고 놀고 먹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물건 전부요. 그리고 방금 이 장면도 보셨나요? 축 찍어보고 가격 확인하고 X표 누르고 손에는 눈 스프레이가 들려있죠. 스프레이 촉법이가 냉장고에 뿌려버립니다. 뿌렸다고요. 안 닦습니다. 그거 보고 웃고 있습니다. 자, 저 지금 일부만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무려 40분간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룩말 촉법이는 갑자기 냉장고 문을 엽니다. 뭐 사지도 않아요. 저러고 계속 열어두고 들었다가 찍어보고 가격 얼마인지 보고 다시 집어넣고 먹고 싶으면 먹고 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 냉장고 문 오래 열면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얘는 이걸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장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부분입니다. 중학교 1학년생 촉법이들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시계 차고 있는 촉법이도 있거든요. 저 시계 차고 있는 촉법이는 요상한 장난감 들고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무려 40분간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물품이 훼손됐죠. 그리고는 떠납니다. 제가 이거 모자이크 진짜 풀고 싶거든요. 근데 얘야, 네가 촉법이어서도 그렇지만 나 사실 너의 그 얼굴 너 그냥 실수한 거라고 믿는다. 원래 어른이면 내가 가만 안 뒀을 텐데. 얘 나가면서요 뒤에 현장 한번 살펴봅니다. 지가 싸질러 놓은 지들이 난장판 만들어 놓은 데를 살짝 보면서요 웃으면서 확인하고 떠납니다.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5월 25일 3명의 아이들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번엔 3명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 3명을 더 데리고 와서 6명이 난리부리수를 부립니다. 엔딩은요. 경찰이 옵니다. 공손해지죠?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 그냥 무인 가게니까 간간히 CCTV를 확인하겠죠. 쓱 봤는데 이거 뭐야? 난리가 나 있어요. 점주님이 그랬답니다. 나갈 때 웃는 것도 봤잖아요. 열받죠. 화나죠. 잡아야 되는데 점주님이 6년간 이 일을 하셨다고 해요. 총 7개의 점포를 갖고 있고
제 기억에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거 얘네 또 온다. 상습범이다 이런 애. 그리고 기다려봤더니 정말 이틀 뒤에 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신고해서 현장에서 바로 보신 바와 같이 검거가 된 거예요. 제가 검거되는 영상을 봤거든요. 니들 촉법이 3명. 너희들 기억하니? 니네 막 장난감 뜯고 갖고 놀고 있었지. 경찰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 너네? 내가 이거 진짜 얼굴 까고 싶긴 한데 참는 거야. 너네 어떻게 했지? 니네 이랬지. 이걸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잘못한 걸 아는 겁니다. 지들이 무전으로 결제도 하지 않고 갖고 놀고 있던 것들 다 뜯어서 놀고 있던 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경찰이 오니까 바로 그거 자리에 놓고 손 바로 모읍니다. 니들 그랬지. 니들 알고 있던 거야. 철없어서 어려서 그게 아니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니네가 그냥 그 짓거리를 하다가 경찰이 나타나니 아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니네가 그 짓을 한 거니까. 자, 여러분은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5월 23일, 5월 25일의 일입니다. 좀 입장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가게를 운영하는 점주의 입장이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분노 게이지가 어디까지 가실까요? 영업을 못 하잖아요. 제대로. 또 물건 100개 넘는 거 치워야 되고 정리해서 다시 사야 되고 정신 없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정도 화가 나실까요? 애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갔다. 아까 보셨죠? 안에 난장판이에요.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막 이렇게 끈끈이 이런 거 붙이는 거 있죠. 천장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천장에도 붙여놓고 막 던져놓고 막 물건 다 깨져 있고 찌그러져 있고 뜯어져 있고 난리예요. 100개가 넘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정리해야 되잖아요. 다시 물건 사놔야 되잖아요. 스트레스죠. 그것도 다 노동인데. 그리고 25일날 검거가 됐습니다. 점주님의 마음, 우리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자,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잡아보니 중일이네. 그냥 봐주자. 애들이니까 그냥 지나가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단 물건값은 받겠다. 물건값 안 받으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아요. 물건값 안 받고 그냥 보내버리면 걔네 또 그럴까 봐. 그러니까 물건값은 받고 그냥 보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아 이건 죄 지은 거야. 이거는 따끔하게 혼내줘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만 어느 쪽이 맞다. 이 부분은 제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개인의 생각의 영역이다 보니 뭐 용서 안 했다고 나쁜 거 아니잖아요. 강하게 나갔다고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정확히 알고 있죠. 어리다고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사과해야 됩니다. 누가요? 애가요. 애 자존감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애도 사과해야 되고요. 부모님도 함께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왜요? 애가 그래야 보고 배우죠. 거대한 산처럼 느꼈던 부모님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은 아이에게 엄청난 충격 아닐까요? 정신머리 똑바로 박힌 새끼면? 교육이죠. 집에서 두들겨 패고 혼낸다고 교육이 아니에요. 그게 정말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게 교육입니다. 훈육이고요.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그 다음에 해야죠. 모두가 참된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그렇게만 끝났으면요. 전 이 방송 절대로 진행 안 했을 겁니다. 헌데 이 문제는 다른 문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점주분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셨어요. 왜 올리셨을까요? 그냥 기분 더러워서요? 그냥 엿대봐라 니들 이러고서요? 문제가 생겼거든요. 가해 촉법이들의 부모님들과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포털 사이트에 올리셨습니다. 그러자 상대 측이죠. 촉법이 부모님들의 지인이다라고 하는 한 분이 반박글을 게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 좀 골자만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뭐 사과를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린 사과를 했다. 네, 뭐 이 부분. 두 번째, 우리는 촉법소년이니까 합의하지 마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충격적인 단어죠. 점주님이 왜 열이 여기까지 뻗치셨냐면 이런 글을 올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이유가 또 하나 더 붙었는데
올라갔던 이유가 촉법이 부모 중에 한 분이 주변 부모 다 공범이잖아요. 6명 연락을 해서 합의했어? 합의 왜? 합의하지 마. 어차피 촉법 소년이야. 촉법 보호 1호 처분 나와. 1호 보호 처분 나와서 어차피 아무것도 없어. 합의하지 마. 합의했으면 돌려받아. 라고 얘기한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럴만 하죠. 그런 자세를 보면 올릴만 하죠. 세 번째, 과도한 합의금은 요구한다.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다. 무인가게의 여러 가지 비판적인 여론을 만들 때 그 합의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프레임을 지금 점주님께 그대로 씌우고 있는 겁니다.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쫙 하면서 마치 점주님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상대방을 위협하며 하지도 않은 말들로 여론전을 해서 자기들은 사과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부러 합의금을 더 뜯어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억울함을 올리시고 포항 각종 맘카페에도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점주님, 제보자님이죠. 만나게 됐죠. 제가 제보를 받을 때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근거 주세요. 자료 주세요. 제가 늘 하는 겁니다. 받았습니다. 항상 약속하죠. 동의 없이 오픈하지 않는다. 다 받았습니다. 녹취록, 전화, 음성 다 받았습니다. 제가 공개를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제보자 색출하고 있어서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어서 그분에게 피해 갈까봐 제가 공개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다만 저 허위사실로 고소하세요. 저 경찰 조사 안 피하는 새끼입니다. 저 무조건 가거든요. 고소하세요. 네, 고소하시면 됩니다. 진짜 궁금한 고소 한번 때리시면 돼요. 그대로 해드릴게요. 저 진짜 자신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이 하진 않았거든요. 무혐의 뜨죠? 그러면 아 그렇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골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얘기는 좀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아이의 잘못입니다. 아이의 잘못인데 지금 살짝 어디로 간 느낌이세요? 어른들의 싸움이요. 점주님이 아이에 관련된 문제를 하다가 갑자기 부모와 싸우게 되는 2차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골자를 나눈 것 중에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진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장하신 내용들을 봤는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들도 이 얘기가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런 범행 사실이 있었으니 학교에서 이제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선도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대한 진술을 할 때 이거 학교에 계신 교사분께서 말씀하신 녹취를 제가 직접 들은 걸 그대로 여러분께 그냥 전해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공격적이다 라고 점주님한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반성한다, 죄송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학교에다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위원회가 열린 거에 대한 반발이겠죠.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물건 우리가 계산했어. 계산했으니까 재물손괴죄 해당 안 돼. 왜 학교에서 애들을 그딴 식으로 추궁하는 거냐 라고 학교에다가 뭐라고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점주님이 알게 됩니다. 열받죠. 왜 열받을까요? 진실이 아니니까요. 진실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미 입건 사실이 없다 그랬죠. 아니요, 이미 그때 당시에 사건 접수 번호가 존재하는 상태였어요. 사건이 들어갔거든요. 뭐 합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끝나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법을 잘 모르셔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계산을 했으니까 재물손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오고 부모님들이 오고 난리가 났죠.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야 니들이 뜯은 거 갖고 와 라고 해서 애들이 막 주섬주섬 갖고 와요. 그거 다 쌓아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19만 원 결제한 겁니다. 전화를 해서요. 아, 도의적으로 저희 그거 결제할 거예요. 결제하겠어요. 이렇게 점주님한테 통화로 일방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점주님은요. 여러분 이거 사건 현장이죠.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잖아요. 5월 25일 경찰 오고 나서
현장 보존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물건이 몇 개가 파손됐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정확하게 재봐야 되잖아요. 정리를 해봐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그냥 애들한테 갖고 와봐 라는 걸로 그게 계산이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제 총 피해 금액은 경찰 추산으로는 물품 105개 정도 32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결제 금액은 19만 원입니다. 차이 나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10 몇만 원? 줄게. 그거 우리가 다 결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시죠. 범죄 저질러 놓고요. 나중에 줬잖아요. 안 돼요. 본인들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건 애들 사건이에요. 애들이 거기서 돈 안 쓰고 재물 손괴를 했잖아요. 애들이 잘못한 거라고요. 그리고 점주님이 아직 사건이 다 정리가 된 게 아니니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된다, 결제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임의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잘못된 거라고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 행동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합의를 하든 피해 변상을 하든 그건 정확하게 피해 변상 리스트가 나와서 그걸 보고 해야죠. 어떻게 그걸 본인들이 애들 말만 듣고 너희들이 만진 게 뭐야? 이틀 전 건 어떻게 확인할 건데요? 5월 23일 건. 5월 23일 날 거 만진 것도 갖고 와. 뭐 이럴 거예요? 상식적인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깨신 겁니다. 잘못됐죠. 그러니까 계산했으니 재물 손괴 아니라 주장도 거짓말이에요. 계산한 사실 없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바로 계산 취소시키셨습니다. 점주님이요. 그러니까 재물 손괴 계산한 거 없습니다. 입건돼 있고요. 사건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왜 그 부모님들은 학교에 왜 공격적으로 대하세요? 왜 그리고 거짓말하세요? 왜 거짓말하시죠? 이게 저도 확인했어요. 이게 팩트잖아요. 거짓말을 하시면 그걸 애들이 모를까요? 촉법 소년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시는 교육법을 택하신 건가요? 넌 촉법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 뭐 이러시는 거예요? 법 다 어기고 법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한 대로 결제했으면 끝난 거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시 알아보세요. 잘못된 거예요. 고의든 아니든 이거 거짓말인 겁니다. 그럼 점주님 입장에서는 뭔 생각이 들죠? 분노 게이지가 차근차근 올라가시겠죠? 당연하잖아요. 웃고 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잡았더니 또 그래버려. 부모님이 열받죠. 자, 그 다음입니다. 저희가 내용들도 또 하나 살펴봤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 안에서 저질렀던 행동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이렇게 또 쓱 피하시더라고요. 점주님이 처음에 촉법이 3명 중에 몇 명하고 전화통화를 하셨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물어봐요. 여기 왜 왔는지. 왜냐면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얘네들이 이 무인, 여기 포항이죠. 포항이 뭐 북구남구? 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나 봐요. 차로 40분 거리래요. 지네 동네에서 저지른 게 아니고요. 버스로 40분 정도 떨어진 피해 점주님 가게에 5월 23일 날 왔어요. 그리고 그 일을 저지르고 가서 5월 25일 날 또 온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첫 번째는 우연히 왔다 치더라도, 두 번째는 누가 보더라도 계획적이고 고의적이죠. 왜 고의적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얘들 무인 가게들의 특징을 알고 있나? 무인 가게에서 이런 일 터지면 막 차를 쫄려고 막 얼굴도 까보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동네가 40분 거리예요. 대부분 그 주변 동네에 있는 애들이 범행을 저지른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먼 지역에 와가지고 원정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전 이걸 보니까 문득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얘네가 진짜 이게 처음일까? 제 생각입니다. 추측, 의혹입니다. 이게 진짜 처음일까? 그동안 안 걸린 경험이 있는 거 아닌가? CCTV가 버젓이 있는데도 이렇게 대놓고 하고 있는 거 보면 얘네 이거 한두 번 해본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얼굴을 정말 까보고 싶었어요. 왜요? 다른 피해자를 찾고 싶어서요. 울산 주변 지역에 40분 1시간 거리에 있는 무인 편의점 사장님들한테 한번 쫙 돌려보고 싶었어요. 혹시 이 애들 본 적 있냐고. 그냥 추측이거든요. 물론 거기까지 해보고 싶진 않아요. 아직은. 자,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들도 확인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첫 번째 쟁점이었던 사과에 대한 부분, 진실과 거짓에 대한 부분, 저는요 학부모님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요 결제를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동의 없이 하셔서 취소당하셨고요. 그리고 사건이 접수가 안 됐다? 아니요, 됐어요. 그리고 반성하신다는 분들께서 학교에다가 노발대발 하신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게 또 왜 이해가 안 가는지 아십니까? 촉법이 어머님하고 점주님하고 통화한 내용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촉법이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보다 더 애를 엄하게 키웠습니다. 혼내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모르지만 전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무서워한다는 뜻이겠죠. 자기가 합의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자신의 엄마, 촉법이 할머니죠. 촉법이 외할머니겠죠. 할머니한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처벌받게 해. 따끔하게 처벌받게 해. 그래야 두 번 다시 그런 일 안 저질러. 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나중에 한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촉법이 어머님. 어머님의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학교에다가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아니,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면 촉법이가 처벌 받아야 되잖아요. 제대로 아주 그냥 아우 좀 눈물 콧물 다 짜게 그냥 제대로 처벌 받아가지고 이게 두 번 다시 이런 일 안 저지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말이 왜 앞뒤가 안 맞죠? 이것만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또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자, 일단 이거 문제. 두 번째, 자신들은 촉법소년을 언급하며 합의하지 말자 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런 내용이었죠. 어머니 하셨잖아요. 그 촉법이 어머님. 어머니의 어머니에게 얘기해서 그냥 혼내. 그냥 벌 받게 해. 그래 안 해. 라고 했던 그 어머님. 어머니가 얘기하셨잖아요. 저 제보자한테 받았어요. 점주님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저 제보자한테 받았거든요. 저 정말 꼼꼼히 다 들어봤습니다. 지금 범인 찾기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언제 촉법소년이어가지고 합의하지 말라 그랬어. 합의했으면 내가 언제 다시 합의금 돌려받으라 그랬어. 1호 보호 처분이니까 처벌 어차피 안 되라는 얘기를 내가 언제 했어. 라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인터넷에 떠드시더니 이제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자료가 없이 방송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신변 보호를 위해서 지금 범인 색출하고 계시다고 들었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본인 입으로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그럼 질문이요. 촉법소년을 누가 가르치는 건가요? 본인이 자식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야, 그 아이가 이 영상을 보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구나. 와, 이게 말이 되나요? 촉법이니까 합의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 안 부끄러우세요? 그리고 이 말도 밸런스가 안 맞죠. 처벌받게 하신다면서요. 처벌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촉법이니까 1호 처분밖에 안 나오니 합의하지 마. 이 얘기신 건가요? 그럼 왜 학교에다가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합의금 관련 이야기입니다. 합의금 얘기를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점주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주께서 합의를 요구한 금액은요. 가장 많이 막 부시고 난리 부렸던 애 있죠. 100만 원. 두 번째 많이 부신 애 80만 원. 세 번째 60만 원입니다. 240만 원이죠. 이 얘기를 때 제가 왜 먼저 던졌냐면 너무 과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그 정도면 적정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금액을 마치 다른 무인, 좀 악덕 무인 업체들의 사례에 빗대어서 여기도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식의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합의금 장사를 했다고요? 여기 지금 가게에 몇 명 들어왔어요, 여러분? 5월 25일 잡혔을 때 6명 들어왔죠. 근데 왜 3명밖에 없죠? 제일 많이 부신 애, 그 다음 100, 80, 60, 그 뒤가 없네요. 셋이요? 선처요. 합의금 받았냐고요? 아니요. 합의금 없이 선처하셨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범행을 저지른 공범들인데 6명 중에 3명은요 선처를 받았어요. 합의금 없이요. 근데 나머지 3명은요 100, 80, 60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전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진짜 참 부모다우셨습니다. 참 부모님 다우신 모습이셨습니다. 죄송하다. 제가 그 가게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니까요.
직접적으로 너무 죄송하다. 그러니까 직접 얼굴 보고 맞대고 죄송하다. 살아가는 얘기. 뭐 제가 이거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지만 좀 가정과 좀 가슴 아픈 사연도 다 들으셨어요. 점주님이. 그 말을 듣고 점주님도 지금 자식을 키우시는 분이거든요. 저한테도 그러셨어요. 쟤들한테 어떻게 돈을 받냐. 아니다 저건. 저 가정한테 받는 거 아니고 그냥 좋게 지나가자. 이렇게 그냥 선처하고 지나가신 겁니다. 나머지 셋은 이게 왜 안 됐을까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죠. 제가 들은 녹취를 듣지 않으시셔도요. 아, 뻐겼구나. 아, 뭔가 조금 찜찜하게 움직였구나. 뭔가 트러블이 생겼구나. 합의금 장사를 했다고요? 합의금 장사를 했다라는 증거를 또 찾고 싶으셔서 지금 점주님이 6년간 일을 하셨으니 여기에서 사건 발생했던 뭐 다른 사람들 피해 사례에서 막 제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실 거면 자료 잘 모아서 하세요. 어설프게 했다 명예훼손 당하시지 마시고. 이 사건하고도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왜 그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한 부분이요. 저는 되게 적다고 생각했어요. 180, 60? 일단 그 안에 이제 금액이 저기가 껴있잖아요. 32만 그것도 껴있고 거기다가 매장 운영 못한 거, 치운 거. 원래 그 민사소송 걸면 정신적 피해보상료 다 붙는 거니까 그 정도는 청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하다고 생각하면 죄송한데 사정 얘기하고 깎으시면 되잖아요. 합의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사정 얘기해서 잘 내리시던가. 그런 시도도 원래 안 하셨고. 그리고요. 저는 그 어머님들이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사건을 전달을 받고 30시간 동안 영상들을 돌려봤어요. 잠시만 제대로 못 잤거든요. 30시간 정도를 돌려봤는데 여러분도 꼭 알아두세요. 요즘에 경찰분들 진짜 많이 바쁘십니다. 사건 정리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신고하면 그 내용 위주로만 조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난 거 아니. 댓글로 와 김원희 뭐 경찰보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영상 다 돌려봤어요. 이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 명이서 물건 마음대로 뜯고 있던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모습 재물손괴로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이 이 모습 어떻게 보이시는지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어른의 입장으로 점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진짜 용서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거 언론에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찾았거든요. 자, 시계 차고 있는 금쪽이가 촉법이가 앉아 있습니다. 신발 더러운 발 내려라 이 어린 놈 새끼야. 자, 얘가 갑자기 이렇게 앉아서 핸드폰을 하다가 시선이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그건 바로 저 밑에 이제 비품 상자 넣어놓는 그 곳이죠. 점주님이 이렇게 물건 넣어놓는 그런 곳이겠죠. 거기를 쓱 보더니 뭔가를 꺼냈습니다. 저 뭔지 아십니까? 열쇠입니다. 저 안에서 열쇠를 찾더라고요. 열쇠를 찾아서 열쇠를 딱 보더니 저 열쇠를 저거 포스기라고 하나요? 금고라고 하나요? 결제기라고 하나요? 옆에다 놓고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안 맞네? 열쇠가 하나 더 있거든요. 바꿔요. 이건가? 또 열어봅니다. 바꾸는 거 보이시죠? 안 맞네? 하고 이거 아닌갑다 하고 던집니다. 그리고 뭐 하죠? 다시 뭐 뒤져봅니다. 내가 볼 땐 합의금 너무 적게 부르신 것 같은데. 이거 절도예요. 절도 미수예요. 남원호 변호사님 있죠? 법률사무소 빙센터 남원호 변호사님하고 저희가 얘기를 나눴고요. 이거 절도 미수입니다. 저 안에 뭐 있냐고요? 현금이요. 현금이 있다고요. 아, 맞다. 그리고 니들 이거 기억나? 얘들아, 촉법아. 니들 이거 기억날 텐데 저 뒤에 돼지 저금통 보이지? 사람들이 잔돈 남으면 저기다 이렇게 넣고 가는 그 일종의 약간 기부 문화 같은 거거. 너네 저것도 뜯었더라? 내가 그거 못 찾았을 것 같지? 사각지대에 있는 줄 알았어. 간신히 찾았다. 막 저거 막 뜯던데 니들 깔깔거리면서. 왜 얘를 키우지? 촉법이더라. 절도야. 정확히 절도 미수지. 니들은 단순히 애라서 정신 뭐 천지분간 못하는 것도 사실 중1이 그런 게 말이 안 되지만
니들 돈 털려고 그랬어. 금고 털 시도를 했다고. 장난이야? 한번 열어보고 그냥 끝내려고 했었어? 와우. 그거 누가 믿어줄까? 가게 음식점에 들어가서 주인이 없어서 거기에 있는 휴지를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카운터에 가서 금고를 열려고 시도한 거를 누가 그렇게 볼까? 난 그런 생각이 드네. 어머님, 아이들 교육 제대로 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이들에게 촉법소년이라는 무기를 쥐어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금고 털려고 한다고요, 애새끼가. 안 부끄러우세요? 이걸 가지고 그래? 이러실 거예요? 촉법소년이니까 처벌 안 받아. 보호처분 나오는데 뭐하러 합의를 해? 이런 걸 애들한테 가르치실 거예요? 그리고 너희 촉법이 너희 진짜 얼굴 안 까는 거 다행인 줄 알아라. 이 절도 미수범 새끼들아. 뭐 하는 거냐 이게. 아무리 애가 어린 놈의 새끼여도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건 사람 새끼면 다 할 텐데 이게 말이 되니? 얘들아?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자, 이제 이 네 번째는요, 완전히 다른 방향성으로 바뀝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촉법소년 말했대 안 했네 얘기했던 그 어머님 있죠. 그 어머님과 현재 점주분은 쌍방 고소 상태입니다. 어른들의 싸움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점주님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3명 선처해줬어요. 근데 3명이서 나머지 3명은 막 뭔가 좀 대화가 안 돼요. 전화를 해도 좀 자꾸 시비가 붙게 되고 막 이래요. 어떡하죠? 억울한 부분 막 촉법소년 얘기를 들었어요. 화나죠. 합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화나죠. 글 올렸어요. 반박글 올렸어요. 난리가 나요. 전화가 안 되죠. 그러다가 이거 점주님께서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을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면 또 왜 안 했냐고 그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 입으로 얘기할게요. 점주님이 너무 답답해서 이제 막 알게 되니까 그 어머님이 가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 가서 이 점주님의 주장으로는 가서 합의 안 하실 건가요? 라고 했더니 예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해서 화가 나서 가게 안에서 손님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사장님 자식이 우리 가게를 털고 뭐 사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오셨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과 화가 나셨겠죠? 어머님과 어머님의 지인이라는 남자가 나와서 막 이제 몸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표현으로는요. 어머님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영업방해로. 그러니까 가지 마라 해서 막은 거고 점주님은 비켜라 나 갈 거다. 그 말만 하고 이제 가겠다라고 해서 밖에서 실랑이가 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처들이 생깁니다. 점주님 상처입니다. 어머님 상처는 전달을 받았어요. 내용은 전달을 받았는데 상처가 거의 없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단서는 10일짜리 끊으셨다고 해요. 점주님은 2주가 나왔고 어쨌든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실 일이 너무 커졌죠. 부모들끼리 그 쌍방으로 입건돼 버린 거니까. 그런데 어머니 이 얘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얘기 꺼낸 겁니다. 사실 이 얘기 없었으면 전 이 사건 얘기 안 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갑자기 제 가슴도 만지셨잖아요. 목격자 많아요. 라고 하신 이 말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거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CCTV가 다 박혀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을 저질러야 되겠다고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만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진 잘 모르겠는데 몸에 멍들고 난리가 난 상태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님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자기의 억울함은 자꾸 얘기하시는데 주장이 다 픽션이에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증거들 받아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방송 보고 혹시 막 화가 나시나요? 저 막 고소하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화가 나고 막 뭔가 열받고 하셔가지고 저를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부끄럽고
아이에게도 미안하고 더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 혹시 드시는지, 전 정말 후자이길 바래요. 진심입니다. 이 영상 촉법이들 걔네들도 볼 겁니다. 제가 이 영상 안 내릴 거니까요. 걔네 크면서도 볼 건데 자기의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충격으로 다가올까요? 아니면 이걸 악용하는 애가 될까요? 잘못됐잖아요. 남의 가게에 와서 나쁜 짓을 했습니다. 금고 털려고 해요. 이게 정상인가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사과했는데 합의금이 너무 과하네. 악덕업주야. 내 가슴 왜 만져요? 아니잖아요. 엄마한테 들었는데 그냥 혼내라고 해가지고 합의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합의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들었더니 얘는 따끔하게 혼나야 돼. 따끔하게 혼나야 돼서 우리가 합의 안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서 놓고 왜 학교에다가 그 난리를 부리시고요. 왜 주변한테 합의하지 마. 촉법이야. 왜 이러시는 건데요.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진짜 자기 자식이 잘못한 걸 올바르게 너 처벌 받아 이 새끼야. 라는 부모님이셨다면 차라리 전 그렇지 않았을까요? 죄송합니다. 합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얘는 벌 받아야 돼요. 그냥 더 혼내주세요. 학교에 가서 똑같지 않을까요? 얘는 혼나야 돼요. 이게 스탠스가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훨씬 더 맞는 거잖아요. 저요. 진짜 이 영상을 보시고 부끄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점주님이 그동안 일하셨던 것 중에 뭐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 모아서 또 역공 한번 해볼 알고 있는데 이 사건하고 상관없잖아요. 그것도 신중하게는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솔직히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스노우볼 이상하게 흘러가죠. 애 새끼가 잘못한 게 부모들과의 다툼을 하고 그 일이 더 커졌습니다. 이게 정상적 사회인가요? 죄송하다, 미안하다 얘기하고 끝낼 수 있는 일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들어와서 제가 영상을 보다 이지까지 보게 된 거고요. 이거 사건 접수 됐습니다. 오늘 날짜로요. 됐습니다. 제가 진짜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아이 올바르게 커야죠. 아이들 정상적으로 커야죠. 아이들 뭐 실수할 수 있고 어른들 다 알잖아요. 올바르게 키우고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게 해서 사회 올바른 구성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걸 본인들께서 옹호하시냐고요. 집에서 혼내고 집에서 때리고 뭐라고 하는 게 훈육이 아닙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자기를 돌이켜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댓글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